자, 청년 정치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판사판. 예, 문재인 정부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입니다. 네. 자, 국가 애도 기간 중인데요. 이태원 참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세은 부대변인? 제가 말이 안 나올 만큼 너무 참담하고 슬프고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또 저도 이제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네.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부디 가족과 유가족과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마음 빨리 추스리기를 바라시고 돌아가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세상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신인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정말 이게 주말에 참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놀라셨을 텐데 정말 그 안타깝게 많은 분들께서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참담하고 또 그분들께 너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그 차디찬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구급대원들은 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이런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2312님께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가족들이 아픔을 이기고 힘을 내시라는 말이 위로가 될지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지자체의 대응 문제가 지금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 큰 축제가 있으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용산구나 서울시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게 이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유가족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가 아마 가타부타 얘기를 드리는 것마저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 전에 이게 할로윈 축제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모입시다라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동안 쭉 그 이태원이라는 곳이 할로윈의 상징적인 장소처럼 되어 왔었고 그 전에도 이런 그 축제가 이런 규모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질서 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SNS 중심으로 예전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이 이렇게 경찰에 대한 통제선이나 경찰의 이런 안전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론 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안전 대책을 철저히 했느냐. 그러니까 딱 지자체 장으로. 그리고 경찰이 질서 유지와 인력 규모 방식이 그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부터 저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누가 잘했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잘못일 수 있죠. 근데 너도 나도 이 일이 있고 나서 내 잘못이 아니다는 식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애도의 기간이니 이런 무슨 왜 잘못했는지를 말을 하지 말라는 식의 이러한 압박들은 그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부터 안전이 들어가는 장관입니다. 이분의 말씀 전 실언이라고 하고 싶지만 계속돼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럼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 못 막을 겁니까? 이런부터가 지금 무책임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 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지에 대한 고찰과 반성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예. 신인규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유족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다 우리 사회가 참 위로해드릴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런 대규모 참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국가 애도기간이라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저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는 복귀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도 그 참사 당시에 우리가 이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면을 보시면은 그 구조하는데 얼마나 그 소방대원들과 경찰들과 또 심지어 시민들 네. 또 지나가던 의료인들까지도 다 참여해가지고 그 CPR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구조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대처들은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봅니다만은 네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할로윈데이 축제 또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책임 당국자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또 그런 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매우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철저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보도에 보니까 참사 사흘 전에 경찰하고 용산구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미 압사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이런 관련 회의가 있었고 그 전에를 대비하면 올해 말고요. 이제 그 전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였고 네네. 하면은 이제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 이태원 할로윈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강구책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예. 올해는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코로나로 뭐 할로윈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거라 했지만 사실상 오히려 그런 관련 인력은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 때문에 네. 이런 방역 인력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관리가 더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구청장 주재가 아니라 부구청장이 주재했고 그리고 저는 매우 놀라웠던 게 용산구의 이제 구청장께서 그러니까 참사가 이제 10시 이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시간 넘어서 새벽 2시에 이제 본인이 그 100일 취임 100일이라고 막 올렸던 트위터 뭐 그 문제되니까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100일 트위터를 올리는 등의 이런 지금 이 할로윈 이 축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게 참사 전에 참사 그날 당일입니다. 참사 그날 벌어지고요. 10시 이후에 새벽에 그럼 올려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삭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안일한 행정 공백이 드러났다. 아니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손 그렇죠. 놓은 거 아닙니까? 손 놓은 거 참사가 아니라 발생했는데 TV 뉴스에 다 나왔는데 그래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많은 비판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관련 그 구청장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인규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에 경력을 더 많이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이 이제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에 이어서 어제도 또 이 경찰 대응이 원인인지 의문이다. 유감을 표명을 했음에도 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그 보통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대중들이 길을 걷다 보면은 또 누군가는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졌을 때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게 비탈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사고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회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찰 병력을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만 안 됐다 뿐이지 관계 당국에서는 회의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예견이 가능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까지는 예견을 못했다라고 손 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까지는 공지의 사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 병력이나 당연히 투입이 돼서 질서 유지를 잡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번에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용산구청장의 책임은 가장 직접적인 책임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한 서울시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재난과 안전에 대한 총괄 컨트롤 타워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예. 이강민 장관이 이런 거에 대한 총괄, 지자체가 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것까지는 중앙부처에서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 것인데 그 책임이 있는 분께서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변호사로서 그런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법정 다툼할 때 본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듯한 발언들을 미리 자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한 부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들이 다른 국민들의 정서나 또 다른 분들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예. 예, 뭐 이제 실제로 뭐 여의도 불꽃 축제라든지 뭐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얼마 전에 있었고 여기 뭐 수천만,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사실 이런 참사는 없었는데 이게 다 이제 행사의 경력,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되고 또 안전 펜스 설치하고 이런 안전 조치들 때문에 사고가 없이 치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이게 너무 명확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기술적인 무엇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안전 조치만 제대로 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케이스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주 전에도 비슷한 축제와 뭐 그보다는 사람은 좀 적었겠지만 그게 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었고 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토요일에 일이 났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면서요. 좀 많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안전 펜스 설치라던가 아니면은 보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곳곳에 이제 경찰 인력이라는 걸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있었을 것 생각을 같습니다. 못하고 있었더라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당연히 담당 부서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전과 예. 비교를 하면 명확하게 저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말로는 그 전과 비교해서 뭐 경찰 병력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마약 사범을 찾아내기 위한 예. 이런 사복 경찰이 많이 늘었지. 근데 네. 사복 경찰이 누가 경찰인지 압니까? 그렇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과 이런 보행에 원활할 수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은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됐다라는 게 그게 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뭐 네. 이런 조치도 있을 법하고 또 그 경사로 그 사고가 일어난 경사로는 일방 통행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런 조치만 했었더라도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목길 그 양쪽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좀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는 그 부분이 예.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그 네네. 내리막길에서 한 여성분이 사고 나기 전에 한 여성분이 그걸 좀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8시경에 안전관리를 해서 맞아요. 예. 그때도 통행을 좀 이렇게 위험성을 감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경찰이 좀 이렇게 와서 통제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사고인 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런 소극적인 행정 태도,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시정돼야 되고 당연히 인파가 몰린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매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또 장관이 실언을 하니까 행안부 전체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제 김성호 행안부 차관이 참사 관련 첫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제 이 질문 저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답변이 곤란했던지 이 질문하면 이거 다 소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옆에 누구한테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골라봤고 또 기자들 말에 의하면 답변도 부실했고 계속 이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축제는 안전 관련 매뉴얼이 없다. 이 말만 되풀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직접 이렇게 기자들 언론 브리핑 예전에 청와대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안전 관련 매뉴얼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제가 한번 조언 드리겠습니다. 정말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이후부터 이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그 없었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련된 걸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잘 알아봐 주시면 그럼 기자들 좋겠고.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건가요? 예, 그냥 뭐 책임 회피성 전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좀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너무 슬픈 기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런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 지금 뭐 이렇게 비난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안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원전이 지금 네. 매우 전시 상황이니까 안전을 중시한 사고를 벌여라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전을 중시한 사고를 벌입니까? 이런 게 저는 가장 헤드에 있는 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면 이거는 도미노처럼 쭉쭉 내려가고 공무원 사회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상명하복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윗사람의 이런 지시에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안전을 중시한 사고를 벌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각 부처에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중요시 생각할 게 아닐 수도 그러다 보면 행정 공백 이러한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충 해도 되겠지. 안전 안 중요시 된다며 이런 생각이 매우 안일하게 별거 아니겠지. 뭔 일 일어나겠어? 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게 조금씩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큰 사고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아힌리의 법칙이 이번에 정권 초부터 조금씩 일어났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힌리 법칙이라고. 이게 네. 작은 사고들이 모여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난다. 저는 그런 공백들을 그동안 좀 봐서 매우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 뭐 이번에 잘 우리가 마무리돼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예.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건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듣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제 뭐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 또 뭐 어디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헬로윈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산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동안 용산구에 있는 그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에 대한 인지가 아예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회의도 안 가고 트위터에 엉뚱한 거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사퇴하셔야죠. 신인규 대표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번 참사의 그런 좀 직접적인 원인 아니냐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최 측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용산구청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없는 거니까 그럼 시민들은 몰려나왔고 그 몰려나온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참사 이후에 이런 식의 책임 회피성 또 형식적 발언들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참 국민들한테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계신다. 네.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은 그 아까 이제 임세은 대변인 얘기한 그 용산구청장이 트위터를 이제 올린 그 이제 트위터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리트윗을 했다. 뭐 그러니까 직접 올린 건 아니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예. 혹시 직접 안 올릴 수도 있다고 만약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직접 올렸다고 하면 정말 파장이 엄청난 그렇죠. 일이죠. 예. 그거는 좀 그래도 본인이 직접 안 올렸다고 하니까 네. 왜 제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저도 가기를 바라는 다행이라고 마음이 생각하네요.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자꾸 주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국가와 행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사고는 뭐 일부입니다만 뭐 젊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 축제를 즐기고 뭐 향락하다가 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노는 게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즐길 수 있게. 젊음을 즐기고 네. 이런 보호받는 틀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존재를 하고 공공의 부문이 존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네.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또 참사 다음 날 당원 수십 명하고 뭐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돼요?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예정이 되는 거라고 하겠지만 예정됐으면 취소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 뭐든 다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윤리감찰단에 이제 대표께서 빠르게 조치하셨는데 매우 부적절한 국민의 이런 정서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주 비판과 비난 다 달게 받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공직자들이 정말 용산구청장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에 운영하고 있느냐를 저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매우 부적절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적절한 처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또 앞서서 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SNS 글도 또 논란이 됐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이 야기했다라는 식의 글을 썼다가 또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한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예. 그러니까 뭐 남영희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 글을 다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런 거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는 게 기본적인 바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용산구에서 또 일어난 일이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 대통령께서 그 용산구와 이제 사저를 왔다 갔다 하는 경호 인력이 하루에 약 700여 명에 이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용산구청에 그 소속돼 있는 경찰청 인력들이 매우 피로감과 뭐 이런 걸 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런 게 혹시나 이쪽으로 가야 될 인력이 안 간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신 거고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한번 원천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게 또 약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면 같이 함께 반성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 신인규 대표님,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침묵을 깼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참사 방지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서울시내 무정차 운행, 고성능 스피커 소통 시스템, 재난 문자 활용, 경찰 인력 확보 및 권한 확대.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중요한데 어떻게 뭐 정치 일정을 재개하는 거냐 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놓친 것은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뭐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다는 걸 먼저 밝히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 대책들 이런 걸 좀 나열을 하면서 어제 긴 글을 남겼는데요. 저는 뭐 국민들 앞에 사실은 뭐 본인도 좀 자맹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봤었겠지만은 너무나도 큰 국가적 참사 앞에서는 여당 대표 출신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제 그 내용들은 잘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요 정치 토크 2판 4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인규 국바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